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이른바 엔비디아 효과라고 부를만 한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1.58% 급등세로 마무리하게 된 데는 엔비디아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델과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게 됐고요. 올해만 무려 10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공개가 됐던 매크로 데이터들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상방에 영향을 줬는데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전월보다 좀 둔화세를 보인 데 반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GDP의 상당 부분을 견인해왔던 소비가 조금은 둔화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상방으로 작용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역시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의 주간 상승률이 20%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도 다가오고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역시 이더리움의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만들어냈고요. 1.1% 오름세 77.72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또 들려왔습니다. 당뇨와 신장병의 사망 위험을 낮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0.4% 상승.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개별적인 호재로 볼지 아니면 우리 바이오 시장의 종목들도 함께 끌어올려줄 수 있는 호재로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록3의 경우에는 H백의 10만 개로 구성이 될 예정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LLM 모델 대비 4배가량의 H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테슬라는 상당 부분 또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번 주에는 또 PC 물가 데이터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가 데이터와 AI 랠리가 함께 시너지를 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주간 상승폭을 살펴보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가 2.3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 S&P 500 지수는 0.32%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AI 랠리, 그러니까 나스닥의 한 주간 상승률을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따라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의 일주일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무려 41%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13%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23%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퍼스트 솔라와 엔비디아일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테마 ETF가 최근 한 달간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친환경, 태양광, 수소 할 것 없이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도 영향을 물론 미쳤겠습니다만,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데는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크겠죠. 자, 그렇다면 원전주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의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연간 상승률 상위 10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NRG 에너지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탑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특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기고 있는 건데요. 국내 관련 종목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SMR 설계업체죠. 뉴스케일 파워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튜브 같은 핵심 부품들을 공급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 물량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온 이런 호재성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 함께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노이즈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와 힘입어서 반도체 종목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엇갈리면서 흘러갔습니다. 저희 24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고 HBM 공급 위한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세 사업자 취급은 그만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물론 전자 부품의 경우에는 수요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점을 계속 조율해가는 과정이 당연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삼전이 엔비디아가 요구한 페이퍼 스펙을 미달했을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다. 이미 샘플 제출을 완료했고 영세 사업자가 아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조율 과정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가이던스 한 7가지를 내놨는데요. 이 부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그 부분을 가늠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투심은 약간씩 갈리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의 순매수 현황을 통해서도 그리고 영업이 추정치 변화율을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은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방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고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는 PC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를 7월로 가늠을 했다가 9월로 조정을 하는 일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시티그룹을 제외하고는 올해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IB도 3곳이나 됩니다. 제프리스, 미주호증권,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IB들이 마찬가지인데요. PC 물가의 월가 전망치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것이고 침체 우려감이 커진다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IB들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입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금요일 나오게 될 4월 PCE 물가 데이터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현황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 중에서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될 델 테크놀로지스 어떻게 실적 받아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대 그룹 총수가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 우주항공청 개청한다라는 소식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그려줄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네,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던 5월 이제 마지막 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포인트 함께 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장으로 먼저 건너갑니다. 국내 증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양시장은 보다시피 큰 반전 없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 양상이 이어졌지만 지수를 끌어내리는 힘 자체가 좀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의 매도가 쏟아졌고요. 코스피는 1.26%, 코스닥은 0.85%, 특히 코스피는 13거래일 만에 2,700선을 하향 돌파하며 이탈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기관, 외국인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왔다는 점 지수에 압박했던 요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37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60원에서 70원 오락가락하는 움직임 안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은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 다소 좀 흔들리는 양상,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거칠게 나왔다는 점 이번 주에 연속성을 갖고 갈지 여부는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의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음식료, 화장품, 수출과 함께 실적 데이터가 좋은 쪽으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전력 설비에서 신재생으로 확대된 섹터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료 다시 한번 김 가격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 동안에도 물가 인상과 관련된 뉴스가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요. 그 움직임 안에서 지난주 리포트발 효과를 강하게 받았던 우양이 16%의 급등,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안에서의 중소형주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인 CJ제일제당, 풀무원, 그리고 CJ시푸드 모두 다 실적이 잘 나왔던 쪽인데 강한 상승 랠리 이어받고 있고요. 화장품주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 움직임, 한중일 정상회담 뉴스가 또 주말 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 기대감 갖고 움직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E 공급 난한설 속에 상승 움직임이 제한됐고 특히 중소형주 단 안에서 장비주들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2700선을 13거래일 만에 이탈한 코스피,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하락이 이제부터 시작인가? 역시 셀인 매이였나? 라는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봤을 때 5월 셋째 주의 움직임입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보면 나스닥의 독주는 계속됐죠. 1.4%의 주간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흐름입니다. 다행이라 볼 수 있을까요? 뉴욕 3대 지수 안에서는 다우 지수는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었고 역시 매크로 압박을 크게 받는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된 다우존스 지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1%가량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는데 중국과 홍콩 개별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흔들린 아시아 증시 이웃나라를 봤을 때에는 그 안에서 비교적 선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진의 이유는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5월 FOMC 의사록이 확인되면서 파월 의장이 보여줬었던 꽤 비둘기파적인 해석보다는 매파적인 해석에 좀 더 힘이 실리면서 9월 인하가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11월 인하, 올해 연내 한 번의 인하에 그칠 거다라는 우려감이 지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대체로 약했다는 해석 나오고 있고요. 그럼 나스닥은 왜 강했느냐? 지난주에 대표 이벤트였던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해줬죠. 우리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는 해석 속에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엔비디아는 주간 15%의 급등으로 나스닥 지수로 견인한 것으로 봤고요. 이 물줄기가 우리 국내 증시의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5월 마지막 주간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표 확인, 배드 이즈 굿, 이 국면이 계속되면서 앞서 혜은 앵커가 강조해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물가지수, 그러니까 PCE 물가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1분기 미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물가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GDP,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한 번 더 우려감이 커질 수는 있을 텐데 일단은 둘 다 식어갈 거라는 예상치가 우세합니다. 이 분위기 한 번 더 확인해서 배드 이즈 굿 국면, 지수의 하방을 조금은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주 후반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순환매의 지속 움직임 속에 반도체, 밸류업, 화장품, 전력기기, 전력설비에서 이제 신재생, 음식료,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일단 반도체가 지난주에 크게 힘을 못 써준 가운데 다른 섹터의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증권가의 시각이 이어지고 있고요. 2700선 하향 이탈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기회의 섹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금리 소음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 방산, 음식료, 자동차 주목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돌파구가 AI 반도체, 자동차 같은 실적 모멘텀 탄탄한 쪽, 더불어서 신재생 쪽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이 흐름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쯤 올라갈 수 있나요? 하나증권에서 지난 금요일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부침을 겪었던 것, 특히 엔비디아의 호실적 영향을 크게 받지 못했던 우리 반도체 주도주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개장 중계 바로 직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 승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었죠. 이 때문에 금요일
정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1.94%의 하락,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은 개별적인 악재도 있죠. 증자뿐만 아니라 원익 머티리얼즈, 가온칩스까지 밸류체인 단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주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았던 건 이 세 종목으로만 압축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주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다 주간 등락률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퀄 논란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 배제하고 닉스 쪽으로만 가느냐. 증권가에서 보면 일단 6월에 삼성전자 HBM3E 12단 양산 예정이다라는 내용 전해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삼성전자 측에서 로이터 통신, 이 외신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이닉스는 HBM3E 12단까지 올려서 양산하는 것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퀄 승인이 떨어져야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나증권에서는 지난 2개 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 플러스를 보였던 삼성전자, 매번 이 관성의 법칙에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고객사로 볼 수 있는 TSMC,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봤을 때 나머지 고객사는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과 함께 주가의 상승 움직임 기대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미래에셋에서도 이 같은 논란은 기후에 그칠 거다라면서 결국은 고객사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라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 강도가 더 강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5월, 6월 외국인의 단기적인 매수 전환 가능성 열어두자,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자, 주도주가 돌아오는 그 공백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 양상 측면에서는 어떤 이슈를 지켜봐야 할까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 정책 이슈 만발입니다. 주말 사이 동안에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확정됐습니다. 일단 가장 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현황 진단과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 재무지표, 비재무지표와 관련돼서 자율공시인데요. 첫 번째 1호 공시가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그동안 쉬었다가 지난주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추가 레벨업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 지주사까지 강세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주사들은 실적 기반에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중소형 지주사도 같이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안과 함께 세론이 아니라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 그리고 조금은 아쉽다는 세법 개정안이 7월에 있고요. 9월에는 이와 관련된 공시한 기업들 중심으로 지수가 발표될 텐데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주말 사이 들려온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 FTA 소식과 함께 셀온으로 작용할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이 분위기 연속성상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릴 거고요. 우주항공청 오늘 개청됩니다. 한국판 나사,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셀온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항공 모멘텀 안고 있는 쪽으로 우리 자체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높일 수 있는 우주항공주 그리고 부품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UAE 대통령 방한과 함께 원전 관련한 이슈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도 해은 앵커가 전해드렸던 이 단독 기사, 두산 에너빌리티 SMR, 이 뉴스케일 파워와의 수주 계약 소식, 오늘 움직임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원전 섹터를 같이 끌어올리게 될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운임지수의 상승 움직임도 이번 주 움직임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시간의 등락에서는 교육주, 위메이드 그룹 좋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 전력기기가 차익 실현으로 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증권가의 리포트는 계속해서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소형주 리포트 효과 강하게 받았던 종목들 시세 움직임 좋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CJ 잘 나가고 있는데 목표가 두 곳에서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지난주 NDR 있었고요. 자회사 지분가치 반영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골고루 나왔다는 점. 더불어서 하나솔루션이 지난주에 신재생 전력 설비와 관련된 유패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태양광 공장 투어 참관 후기를 증권가에서 내놨습니다. 전력 설비라기보다는 일단 태양광 쪽에서 회복되는 기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한국금융지주 SK스퀘어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다는 점. 콘텐트리 중앙, 컴투스 같은 중국발 모멘텀 맞는 종목들에 대한 호평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잠시 후 개장 중계 살펴드리겠습니다. 당잠차였습니다.